네, M7 기업 마감 상황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이 두드러졌던 뉴욕 증시, 그 안에서 7기업의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5%대 빠지고 있었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5시 반 기준인데요. 장 초반 7%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영향은 관세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관세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전체 인도량의 수출 비중이 18%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인도량 179만 대 중에서도 32만 대가량이 수출 차량으로 드러났고 이 안에서 24%가 넘는 비중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 투자자들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1%대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전망과 주가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챙겨보셔야겠는데 전방은 살짝 갈리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현 시점에는 엔비디아에 그리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대 낙폭을 그리다가 지금 이 낙폭을 만회한 현재 이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딥시크 우려는 약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돌았었죠. 하지만 딥시크 이슈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애플이 현재 딥시크를 탑재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는 있지만 주요 고객처인 중국에서 협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죠. 중국 법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해외 기업이 통과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딥시크를 탑재하겠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아직 애플 인텔리전스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딥시크까지 탑재하는 건 조금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2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M7 기업 가운데서는 그나마 이 낙폭이 약간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에 이어서 오픈 AI 소식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AI 전용 단말기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딥시크 자체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O3 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음성인식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 단말기까지 개발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다음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0.79% 하락을 했습니다. 알파벳은 사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오고 있었는데 약간 하락이 아쉬워지는 시점인데요.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나오죠. 클라우드 기업 중에서는 3대 기업 안에 꼽히는 만큼 역시나 케이펙스 투자 규모가 얼만큼 될 것인가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딥시크라는 변수가 더해진 현재 얼마나 이 변동성이 클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초록불이죠. 메타에서도 역시 딥시크 관련 이슈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메타도 역시나 딥시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추론 기술을 현재 연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메타의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현재 8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메타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올해 20% 넘는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마지막 기업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6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아마존 자체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현 시점, 과연 시장 하락을 이길 수 있을지는 역시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실적 발표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현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브리핑 때도 그렇고 오프닝 때도 나왔지만 3대 지수와 또 전반적인 기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개장 전에 관세 부과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낙폭이 상당히 커서 많이 우려스러웠던데요.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좀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는데 종가에서는 다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1.2%로 하락폭이 좀 축소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다음에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S&P 500의 맵이 온통 빨간색으로 지금 그 대형주들 쪽으로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이 돼 있는 정도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하락폭이 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금 관련주들, 그다음에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다 그래서 또 희토류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로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정상 또 멕시코 정상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고 나서 뭐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뭐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부과에 대한 또 보복 관세 우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시장에 상당한 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이 관세 이슈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또 이 관세라는 카드를 두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과연 언제일까라는 예상만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시작되니까 정말 걷잡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M7 기업 제가 앞에서 또 브리핑을 하잖아요, 대표님. 네.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 켜져 있는데 또 우리 장과는 다른 빨간색이니까요. 근데 오늘 또 낙폭이 두드러졌던 게 개장 초반부터 엔비디아가 또 저는 그렇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딥시크 쇼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12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었는데 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 칩이나 오픈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 화웨이 칩을 사용했다. 뭐 그래서 비용을 18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오픈 AI나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AI 칩을 베낀 거다. 그다음에 또 지금 중국 정부의 또 실시간 검열이나 해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수출은 난항을 겨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장중에 140달러 부근까지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종가에서는 지금 윗꼬리 길게 달린 양봉으로 11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추가적인 이제 하락보다는 110달러에서 130달러 부근에서 조정과 횡보 양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26일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런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미 30%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서학개미들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아직 없겠다. 좀 더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 구간에 있다는 점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는 실적이 참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맞습니다. 너무 기다려지고 또 저까지도 조바심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 초반부터 조금 낙폭이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가 5%대 낙폭을 보였다면 7%대 낙폭을 보인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네. 궁금해요. 테슬라는 사실 그동안 너무 오버슈팅된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사실은 6월 달에 그 자율주행을 하는 로보택시를 지금 보여주겠다,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네. 그것보다는 오늘 시장을 주도한 거는 뭐냐면 지금 프랑스나 EU 쪽에서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캘리포니아 시장인데 네. 그쪽에서도 지금 차량 인도 대수나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게 GM이에요. 네. 근데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악수를 두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다만 이걸 위협하는 카드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유예하는 정도로 했는데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한 게 사실은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쪽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스텝으로서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다. 테슬라 그렇죠. 주가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3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저는 테슬라의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선뜻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빅테크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관세 부과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인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 일정이 지금 5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역시 좀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테슬라를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저는 지금 그 주봉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20주선 정도에 걸쳐져 있는 $350까지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거는 관세로 인해서 보복 관세라든지 앞으로 인플레 우려 같은 게 아주 급속도로 부각이 되면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대표님이 또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어느 종목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오늘 아마 그 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네. 장중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9만 2천 달러까지도 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코인 투자자 내지는 직접 간접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가슴을 졸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10만 1,000달러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 중에 지금 나오지 않은 게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효율성, 미국 정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결국은 가상화폐와 연동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상화폐는 전혀 쓸모가 없는 화폐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를 두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블랙록의 CEO가 한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은 한 개당 7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유한 비트코인이 20만 7천 개인데 향후 5년간 1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349달러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최근에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행정명령이 안 나오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300달러를 넘어가는 선에서 단기 저항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지금 20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저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280달러에서 300달러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행정명령, 가상화폐 행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예,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에 너무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네. 여기에 아직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은 시기인데, 그럼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대표님? 네,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뭐 그 트럼프 공약도 공약이지만요.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가의 흐름도 장중에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280달러에서 290달러, 300달러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80달러 선에서 300달러 선 안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코인베이스 다뤄봤습니다. 또 다음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버라는 종목입니다. 우버하면 차량 공유 업체로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델타 항공 쪽에서 미국 내 독점 차량 공유 및 배달 파트너로서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워낙 전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배달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픈 AI 에이전트로서 도어대시라는 기업 등과 협업을 해서 인스타카트를 만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월 200달러를 내면 프로 요금제를 내면 오픈 AI에 내면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차량 공유 업체 배달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 등과 자율주행까지도 기술 관련 제휴를 확대하고 있고 또 아마존 쪽에서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버는 고점 대비해서 87달러에서 지금 60달러 부근까지 급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또 차량 공유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21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21선에서 다시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 분할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버 현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워낙에 큰 관세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피해 나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차량 제조업체들은 네.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 부과하면서 사실은 자동차 제조 업종들이 하락폭이 컸거든요. 근데 네. 우버는 직접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차량을 공유하고 그로 인한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96달러를 제시했으니까 현재 주가가 67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30에서 40%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버의 경우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 특히 관세 이슈가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또는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약간은 변동성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로 지금보다 생각보다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속속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